자, 경찰권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인가요? 전부 맞는 표현이에요. 전부 맞는 표현인데 비록 맞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 수권 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직법 2조 7호, 이 2조 7호가 일반적 수권 조항이냐 아니냐, 그 밖에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 그 밖에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가 일반적 수권 조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경찰의 이 부정하는 학자들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정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학자들은 직무 조항이다, 조직법적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긍정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권한 규정이다, 작용법적 규정이다, 권한 규정이다, 작용법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정하는 학자들은 그냥 직무 범위, 뭐 임무 범위, 조직법적 규정이다. 한마디로 권한, 특정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임무를 규정한 걸 뿐이야. 그 임무를 규정했다는 말은 곧 별도로 작용법적 권한 규정은 별도로 또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작용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는 일반적 수권 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직무 범위, 임무 범위, 조직법적 성질을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이 보호조치인데요. 보호조치 끝이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경직법에 우리 경찰권의 발동 조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어떤 것은 해야 한달까요? 경직법이 3조부터 시작해서 10조까지가 이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불보위 범위 사유, 불보위 범위 사유, 그 다음에 이제 10조가 장구 분무예요. 그래서 10조가 경찰 장비, 10조의 2가 경찰 장구, 10조의 3이 분사기 최루탄, 10조의 4가 무기입니다. 무기. 장구 분무. 자, 근데 이 전체가 전부 다 할 수 있다예요. 딱 하나가 할 수 있다가 아닌 게 있거든요. 그것이 유치장입니다. 유치장은 둔다 이렇게 해놨어요. 유치장을 둔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전부는 다 할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찰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경찰관의 판단을 거쳐서 경찰권을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권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경찰권 발동 조항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이.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학에 경찰 편의주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편의주의 또는 경찰 재량주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용어가 있는 이유가 경찰권 발동은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찰권 발동 조항은 기본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재량주의, 편의주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호조치. 보호하는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해서 그래서 보호이사 또 위험한 물건을 경찰관에서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영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연상을 시켜주십시오. 영이 하나 들어가면 그래서 10일입니다.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생명 신체 방어 보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 집행한 거지. 그럴 때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조 경찰 장비 안에 경찰 장구, 분사기, 추루탄,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장비 안에 경찰 장구, 분사기, 추루탄,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용 요건이 자, 경찰 장구,
그 다음에 분사기 최루탄, 그 다음에 무기가 있습니다. 이 사용 요건이 경찰 장구, 채, 생, 공, 분사기 최루탄, 채, 생, 무기, 다시 채, 생, 공이에요. 그래서 채생공, 채생, 채생공 그렇습니다. 채생공, 채생, 채생공. 그래서 체포 도주 방지, 그 다음에 생명 생명 신체 방어 보호, 생명 신체 방어 보호, 그 다음에 공무집행 항거 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사기 최루탄에서는 이 공무집행 항거 제지가 빠졌어요. 무기로 가면 다시 채생공이 나옵니다. 근데 무기로 가면 채생공이 나오면서 또 유해를 가하는 무기의 사용은 별도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령 간첩 333인데요. 정령 간첩 333. 그것은 또 따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면 자, 정령 간첩 333. 이게 이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 사용이죠. 이것은 그냥 유해를 끼치지 않는 무기 사용이고요. 자, 경찰 장구, 분사기 최루탄, 무기, 채생공, 채생공. 근데 무기는 유해를 수반하려면 정령 간첩 333 다른 요건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정령 간첩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다음에 영장 집행. 그다음에 간첩이 이 항복하라고 하는 명령에 투항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33이 이 장기 3년 이상 이 중범죄인이 항거할 때, 그다음에 또 3이 위험한 물건을 든 사람이 3번 이상 버리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항거할 때, 나머지 3이 제3자가 중범죄인을 도주시키려고 항거할 때, 이렇게 3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맨 끝이 손실보상심의인데요. 자, 이제 다 맞는 조항이니까 여기도 맞는 조항이 좋은데, 시도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여기에 경찰서장이 들어가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에만 설치를 하고, 이거랑 비교되는 것이 이제 보상금심사위원회죠.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이것은 경찰서에도 설치를 하죠. 그래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에도 이것은 설치를 하고요. 대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하고 시도청에만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